힐리언스 섬마을. 이게 어떻게 내만의 문제냐. 습관을 미리 좀 길러야 되겠다. 병원 없는 마을. 예방의학에 대한 지금 그나마 있는 면역력이나마 떨어지지 않도록 해라. 근데 이제 선생님은 또 뵈니까 그 뭐 한 5년에 한 번씩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이제 화두들을 쭉 던져 오셨잖아요. 그 아까 이제 배짱도 얘기하셨고 또 여성들, 청소년들. 지금은 어떤 화두가 우리에게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보세요? 지난 산업사회 때는 우리가 좀 실패도 많았지만 그렇게 급하게 하지 않았더라면 정말 우리는 못 왔죠. 한가의 기적이라는 네. 게 이룰 수가 없었거든요. 여기까지 못 왔죠. 지금부터는 그런 것 가지고는 되지가 않는다. 네. 이제는 정말 우리가 정도를 걸어야 됩니다. 예. 우리가 요 거짓말을 잘합니다. 누가 전화 오더라도 야 없다 해라. 애한테. 거짓말 뻔해요. 그건 네. 전혀 거짓말이라는 생각조차도 없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정도를 걷지 않으면은 그런 기업은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무슨 고객들이 그런 기업의 상품을 상대를 안 하잖아요. 우리 그렇습니다. 고객들이 네. 얼마나 까다롭고 못됐는데. 그러니까 네. 이게 거기에 맞지 않으면은 네. 이 팔리지가 않습니다. 예. 지금은 제일 필요한 게 우리는 정말 좀 차분한 사회가 돼야 되는데 네. 이 차분한 사회라 그러면은 감정 조절이 될 수 있는 세로토닌이 분비가 돼야 됩니다. 우리 머릿속에. 네. 그래서 제가 이 세로토닌 네. 문학원을 만들고 네. 지금 세로토닌 국민운동을 네. 벌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궁금하시죠? 세로토닌이 어떤 건지 제가 조금 이따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여쭤볼 거고요. 세로토닌으로 이제 넘어가기 전에 이제 이게 다 연결되는 것 같은데 요즘 멀쩡하게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으면서도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많고 지금이 나빠서가 아니라 지금은 괜찮은데 이것이 내일도 그대로 유지가 될까? 이제 이런 이제 그래서 우울하고 이런 분들이 이제 안 그래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명상, 뭐 요가 또 상담을 받는 분들도 많이 이제 계시는 것 같고요. 그런데 박사님께서는 이미 2007년도부터 이제 강원도 홍천에서 힐리언스 섬마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생각을 어떻게 하시게 됐는지 그 연유부터 좀 듣고 싶어요. 우선 그 힐리언스 섬마을이 어떤 데인지부터. 긴데 제가 이제 40 후반에 제가 이 테니스를 열심히 쳤어요. 그래서 디스크가 심하고 무릎이 시원찮고 해서 내일 수술을 해야 된다.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야 이놈아 네가 의사락한 놈이 네 몸 하나 관리할 줄 몰라서 네가 수술도 받고 약도 먹고 편하게 지내겠다. 그건 안 돼. 너는 좀 더 벌을 받아야 돼. 스스로에게. 그것이 굉장히 강하게 나를 압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응고망고 기어서 집으로 와버린 겁니다. 입원 안 하시고요. 그때 제 생각은 그랬습니다. 이게 어떻게 내만의 문제냐. 많은 사람들도 뭔가 자기 관리를 잘못해서 그래서 참 이 고생을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그때 제 생각에는 어쨌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병원에 오지 않아도 되는 그런 습관을 미리 좀 길러야 되겠다. 병원 없는 마을.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생각이 정말 예방의학에 대한 생각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한의학 공부를 하러 경희대학도 가고 또 일본도 가고 그랬던 것이 이제 그때부터 생각이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 섬마을 같은 거를 구상을 한 거는 거의 한 40년이 됐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일이 진행된 것은 한 20년 됐습니다. 이제 자기 건강을 돌보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어디가 고장나고 이런 건 우리들도 겪잖아요. 근데 거기까지는 같은데 야 여기서 우리가 예방의학이 중요하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 이제 달라지는데 그래서 제가 늘 궁금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을 뵈면 도대체 그런 생각은 어떻게 가능한 건지 보통 사람들하고 비슷한 경험에서 다른 걸 보고 그리고 다르게 생각하게 되는 거는 어떻게 해서 가능한 건지 타고나는 건지 노력인 건지 그거는 아마 이 타고나는 것도 참 많고 역시 환경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하우스보이를 하는데 그때는 꿀꿀이 죽거리 해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먹고 남은 식사를 이 깡통에다 싣고 나가서 그걸 파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한 그릇 3불 형편이 되면 괜찮은 겁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거기에 담배꽁초, 뭐 이 휴지 같은 거는 괜찮은데 이쑤시개가 들어있습니다. 이쑤시개가. 이게 잘못하면 막 혀를 확 두리고 막 피가 나고 막 그런 거예요. 자, 이거 좀 없앨 수가 없겠나 하는 생각이 굉장히 진하게 들더라고요. 이 군목실에 갔어요. 그때 소령분이 군목실 주임이었어. 그래서 내가 그 잘하는 영어로 설명을 하니까 네. 이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양반이. 영어를 잘하셨는데. 예. 네. 더군다나 이게 그걸 먹는다 그러니까 이게 이 개념이 이게 안 맞지 맞아. 않는 건데 이게 그걸 어떻게 먹어? 그 영어에 그래서 한참들이 너희들이 그걸 먹는다는 소리냐? 그렇습니다. 너도 먹느냐? 저도 먹습니다. 어디 가면 그걸 먹느냐? 네. 이 앞에 가면 팝니다. 타라 그러더라고. 그 집소를 몰고 그 앞에 시장에 갔어요. 찌개를 이 양반이 2그릇을 사더니 난 한 그릇 주고 당신이 한 그릇 자시더라고. 그 다음 날은 이만한 공문을 떡 들고 왔어요. 유엔군 사령관이 전국 유엔군에게 내리는 포고령이야. 이걸 한국 사람이 먹으니까 좀 깨끗하게 먹어라. 특히 투스피커는 절대로 넣지 말아라. 네. 그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게 이제 전 유엔군 산하에 그 명예에 다가간 겁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 이 젊은 사람들 부대찌개 먹는 거 보면 내 속으로는 이 사람들아, 다 내 덕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 자꾸 물어. 너 어떻게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런 생각을 하느냐. 근데 그걸 채워놓고 먹으면 되지. 그냥.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것들은 제가 그냥 생각만 하고 넘어가는 일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생각이 나면 일단 실천을 해야 돼요. 네. 이거를. 예, 그랬던 것이 아마 저는 굉장히 그 실천력이 강합니다. 평소에 뭐 일이 바빠서 혹은 뭐 먹는 게 뭐 좋아서 이래서 관리 못 하다가 덜컥 이렇게 알아눕는 사람들이 이제 많은데 근데 문제는 실은 예방하는 것만큼 어려운 게 또 없는 왜냐하면 내가 아프기 전에는 잘 안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힐리언스 섬마을을 시작하시게 된 것 예.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냥 그렇게 살잖아요. 평소만 급한 거 먼저 하고. 근데 힐리언스 섬마을을 가도 뭐 1박 2일 혹은 2박 3일. 근데 습관이라는 게 그렇게 금방 안 고쳐지잖아요. 네. 그럼에도 박사님이 하시는 이제 그런 마을에서의 체험이 의미를 갖는 거는 어떤 부분일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거기는 제가 이제 왜 그 산골에 갔느냐 하면은 네. 우리 인간에게는 이 자연 치유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사람들에게 내가 이해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방어 체력이 튼튼하기만 하다면 뭐 요번에 온 것 정도는 네. 이게 전염성은 강해도 네. 이 중증으로 넘어가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 그럽니다. 이 충분히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면역력이 있거든요. 이게 면역력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항상성의 기능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이 조직 재생의 기능도 있고, 이제 그것은 의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 몸이 하는 겁니다. 네. 우리 몸이 주치입니다. 우리 몸이 원래 갖고 있는 이런 자연 치유력이 회복력. 얼마나 중요하다 네. 네. 하는 거를 사람들에게 인식을 시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자연은 그 자체가 엄청난 힐링 파워가 있습니다. 치유적인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산에 가면 저는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기분이 좋고. 그게 산의 힐링 파워입니다. 그래서 내가 산속으로 들어간 것도 사실은 그럴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숲이라는 이 자연이라는 것이 엄청난 치유적인 힘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우리 인간이 활용하지 않을 법이 없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가 프로그램을 짠 것은 세계에서 제가 처음입니다. 네. 이렇게 정말 자연 치유력이 우리 인간에게는 있다. 이거를 정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해라. 지금 우리가 이 면역력을 키워야 되는데 이 면역력을 뭐 그냥 무슨 뭘 하나 먹는다고 뭐 주사 한 대 맞는다고 확 올라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보다는 지금 그나마 있는 면역력이나마
떨어지지 않도록 해라. 네. 저는 그것부터 먼저 가르칩니다. 이거를 정말 우리가 타고난 귀중한 자산인데 이게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그러고 이제 시간이 있으면 이거를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정말 노력을 해라. 그게 산이라야지 그런 걸 사람들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네. 그게 정말 내가 거기는 휴대폰 안 터지고 뭐 인터넷, TV, 네. 뭐 레이디오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우리가 세뇌를 하려면은 외부 접촉이 끊어져야 차단을. 됩니다. 이게 다 단절이 돼야 돼요, 완전히요. 모든 것이 외부로부터의 이 정보 교환이 이 단절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산소에 간 겁니다. 밤에는 별이 반짝거리고. 예.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 그 힐리언스 마을을 시작하신 게 선생님 연세가 70이 넘어서잖아요. 그렇죠. 예. 주위에서도 많이 말리지 않으셨어요? 이제 실패하면 어떡하냐? 만회할 시간이 없다. 저 그게 굉장히 놀라웠어요. 우리 마누라는 3일 동안 밥을 안 먹더라고요. 단식 투정을 했어. 네. 저 영감이 정신과를 오래 하더니 드디어 이제 미쳐가지고 저걸 하려고 하는구나. 네. 그런 생각을 했고 정말 내가 저것이 되기까지 500번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동료들도 못 알아들어. 참 설명하면 그러니까 네가 거기다가 요양원을 하겠다는 소리냐? 뭐 기도원이냐? 뭐 네. 별걸 다 물어 정말. 네? 그때는 이제 그런 개념이 없었으니까. 없으니까. 네. 근데 선생님은 두렵지 않으셨어요? 이거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저게 뭐 중간에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예. 그래도 그때 내 생각에는 이거는 이런 시설은 반드시 이 지구상에 있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예. 네. 그리고 우리 한국이 정말 이제 세계의 리더입니다. 이렇게 세계의 리더로서의 우리가 정말 위치를 굽히기 위해서라도 이런 시설은 꼭 있어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 아니죠. 규모라든가 투자 예. 규모라든가 예. 뭐 이런 게 그래서 예. 이제 뭐 몇몇 기업들하고 이제 같이 예. 하셨다고 들었어요. 예. 근데 그것도 참 존경스러운 것이 뭐랄까 뜻을 같이 하는 동지들 그런 분들이 주변에 많이 계셨구나. 그건 곧 그동안에 쌤이 이제 70평생을 살아오시면서 보여주셨던 것들 이거에 대한 신뢰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가족 회원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든 도와줄 사람들이 네. 이제 모였어요. 한 14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이거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저도 그때 이제 돈을 좀 나름대로 모아서 제가 땅을 사는 거는 거의 제 돈을 다 샀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이 사람 가지고는 도저히 이거를 끌고 나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아무도 사업을 해보신 분들이 없는 거예요. 거기는 뭐 나도 물론 사업을 해본 사람도 아니고 정말 이거는 기업을 하는 사람이 해야 되겠다. 건강 사업을 하신 분들이라야지 무슨 이해가 되고 또 그리고 이제 이 정말 파이낸셜 서포트가 될 수 있겠다. 근데 그것은 네. 정말 현명한 결정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한 몇 년 하다가 이제 증축도 하고 예. 지금 원래 사이즈보다도 한 1.5배 더 커졌습니다. 네. 지금은요. 네. 이제는 아주 뭐 자신이 생겼죠. 이제는. 여러분들도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다들 이제 관심이 그래 늙는 건 알겠어. 근데 아프지 않고 늙을 수는 없을까? 이제 이런 생각 저도 하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게 세월이 가면서 여기저기가 고장나고 이제 아프기 시작한데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제 병은 이게 다 만성이구나. 그러니까 여기 의사 선생님이 계시지만 의사가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구나. 만성이라는 거는 내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생긴 거구나라는 게 이제 알아차려졌어요. 그러면 내가 사는 거를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어딘가 아프면서 살 수밖에 없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저도 하게 됐는데 그것이 아마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예방의학. 평소에 내가 관리를 잘 해야 그렇습니다. 큰 병이 나기 전에 예. 이제 이런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여쭙고 싶은데 그러면 먹는 거, 뭐 운동하는 거, 또 선생님 말씀하시는 리듬 이제 이런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선생님 식사를 어떻게 하십니까? 식사를 제가 지금 요즘 이제 새로 시작한 운동이
유기농 운동입니다. 재작년에 통계는 우리나라 100세 노인이 17,000명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3만 명이 넘어갑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평균 82세인데 이게 세계에서 우리가 제일 장수국입니다. 일본보다도 우리가 더 장수국이에요. 세계 최장수국이 된 거예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참 불행히도 80 후반을 넘어가면 이 둘 중에 하나는 치매의 마음입니다. 안 그러면 이제 이 지병을 고혈압, 당뇨병 이런 것이 이제 나빠지는 이런 그 상태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정말 건강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본인이 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본인이 책임을 지고 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요즘은 유기농 운동을 왜 하느냐면은 이제 정말 지금 우리 이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사람한테는 이게 맨메이드 케미컬, 그리고 인공 화합물을 준다는 거는 이게 비상보다 더 해롭습니다. 면역이 완전히 지로로 빠지는 거예요. 네. 큰일 납니다. 이거는요. 절대로 그걸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제일 농약 비료를 많이 쓰는 나라입니다. 땅이 완전히 죽었어요. 땅이. 그래서 이제 유기농 운동을 정말 해야 되겠고, 이제 이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유기화합물을 먹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유전인자에 코딩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신포도를 먹기도 전에 입에 침이 빙그레 돌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신포도를 먹을 테니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라. 네. 그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뇌에서. 그래서 신포도를 먹을 효소가 분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몸은 정교하게 잘 되어 있는데 네. 그러나 인공화합물이라는 거는 우리 인류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공화합물이 비록 적어도 소량이라도 들어오면은 이 뇌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몰라요. 처리를 못하는 네, 겁니다. 네. 코딩이 없고 예, 말하면 예, 처방이 예, 없는 예, 겁니다. 예, 지시가 없고. 네. 그래서 이게 뇌가 이제 혼란이 빠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뇌 피로를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이게 이제 치매를 부르는 겁니다. 우리 대학생들에게 너는 부모가 몇 살쯤 돌아갔으면 좋겠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충 속으로 우리 부모가 몇 살쯤 돌아갔으면 좋겠느냐. 이게요. 대학생들이 63세라 그랬습니다. 아유. 서울대학 학생들입니다. 그러니까 서울대학 아이들이 자기 부모가 63세쯤이면 돌아가시면 좋겠다. 그 말은 우리가 효라든가 도덕심에다가 우리가 기댈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각자가 책임져야 돼요. 누구도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정말 평생 현역으로 뛰어야 되고, 네. 평생 정말 걸어 다닐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정말 이제는 그 시대를 우리가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계속 듣고 싶은데 시간이 벌써 많이 갔어요. 우리 다음 말씀은 또 다음 시간에 청해 듣겠습니다. 여러분 3회도 꼭 같이 시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